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전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무슨 글을 어떻게 올렸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여쭙습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이틀 동안 자맹을 이어갔던 나경원 전 의원이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께 누가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경원 올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문장으로 돼 있고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에게 대해 깊이 사과한다. 대통령님께 누가 됐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근데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냈어요. 그렇죠? 네네. 대통령님께 비서실장을 통하든 뭐 정무수석을 통하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대통령님께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될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주고 안 들어줄 거라는 어떤 생각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소통 수단이 없었는데 처음 봤어요, 저 이거 지금. 근데 이제는 이런 소통 수단이 있으니까 이 글을 어디에다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SNS에다 올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거 어디에다 올렸나요? 페이스북에 올렸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개인 그냥 입장문을만 올렸대요. 아직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진 않았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예.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힘든 일이구나. 왜냐하면 나경원 전 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입장은 윤핵관에는 반대하면서 친윤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예. 윤핵관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가 안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힘을 그쪽에다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실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 친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친윤을 떠나가지고 윤 대통령의 마음을 떠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나 역량이 있는가 역부족을 갖다가 느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사이에는 40년 가까운 그러한 인연이 있단 말이죠. 예. 오랜 인연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뭐 당대표 출마를 예. 갖다가 했다? 그럼 그것도 또 오랜 인연만큼 그만큼 더 부담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이 정도 입장문이면은 아마 당대표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이제 내일 새벽에 귀국하니까요. 귀국하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 낸 이유가 뭘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으니 이제 당원 여러분 나를 좀 뽑아주세요. 나 전당대회 나갈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 조치 차원에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까? 우리 민현주 의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문을 보면 사실은 불출마로 정리가 됐다라고 말하기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없어요, 불출마 단어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께 사과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에 예.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됐던 것들에 예.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올렸던 대통령께서 오판을 하고 계시다. 이게 사실은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거든요. 음.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많은 예.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겠죠. 그럼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된 특히 나경원 전 예.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대통령은 다른 공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친 판단을 아주 되게 협의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에게 사실 굉장히 큰 비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의도가 대통령 아니었다고 허수아비다 하잖아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해석을 그렇죠. 하자면 예, 굳이. 아주 예. 냉정하게 해석하자면 그런 예.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사실은 좀 이 해명 차원이 좀 늦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문을 통해서 나 전 의원은 내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분들에게 또 한 번의 신임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걸로도 한번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지금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미 당원들 중에 특히 진성 당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상한 분들도 있고요. 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계속 출마를 고집하고 실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2달 예. 동안에 행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전 의원이 완전히 마음을 불출마를 굳히라는 예. 건 또 볼 수도 없고요. 아마 이 입장문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진성당원 중심으로 책임당원들이 어떠한 여론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예. 나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지금 이 사과문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 주변에서는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이제 박종희 전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전 대표는 이제 정치 역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내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사과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는데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보다라는 그 입장이 나간 거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털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연휴 조용히 지내고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설 연휴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 대통령을 잘 모시고 국정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차기 재집권까지 초석을 깔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박종희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나 전 의원이 방금 이 입장문, 사과 입장문을 냈는지 그 이유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심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좀 풀어놓고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보수의 상징인 곳, 대구가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 정도에서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입장문, 사과 입장문이 나왔으니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 사과 받아들일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이 정도로는 택도 없어. 당신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게 얼마인데 이 정도 갖고 되겠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어느 쪽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나요? 이 입장문 자체가 앵커께서도 예. 했습니다만 상당히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입장문을 냈고 순방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런 이 시기적인 문제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추석 연휴가 지나야 아마 진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야. 추석 연휴까지 너무 긴 시간이라서. 시기와 뭐 동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냐에 예.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첫 번째 동정론 확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정론. 동정론 확산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논란 소지가 됐던 것이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었다 말씀드린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희석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사랑받는 국민의힘 그 길 당원 예. 동지와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한 여지가 있는 건데 예. 그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예. 내일 그리고 대통령이 귀국하는 지금 시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공이 다시 대통령한테 넘어갔다 이 뜻이에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기대하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진퇴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가 이게 우리가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아니면 더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원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왜냐하면 예. 그 사실 일종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절각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는 아니야. 당대표 출마하지 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예. 김대기 실장의 메시지라는 게 바로 그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잘못했고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 뿐이니까 사과하고 털고 예. 그리고 당대표 출마해서 보수정당의 새로운 초석을 놓는 역할은 내가 좀 해야겠다. 예.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첫 번째 친윤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마 선언까지는 한다. 그러나 완주는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개인적인 의혹들이 있어서 예. 그 의혹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괴로운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트랙을 밟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로 좀 들리죠. 반대로 나경원 캠프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간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사실 인사자료 같은 것을 흘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건물 투기 의혹이 있는 뭐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기자들한테 자꾸 흘리고 취재하게 만들고 예.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간질 얘기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보수의 상징이 되는 곳에서 출정식을 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밝힌 만큼 그리고 그 부분을 나경원 전 의원과 긴밀하게 의논을 했다고 예. 주장하는 만큼 내일 새벽에 대통령 귀국하고 그리고 나서 명절 전후로 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이 아까 이제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더 싸늘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쉽지 끝까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그렇죠. 가시밭길을 예. 알면서도 이 입장문을 내놓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해석하는 게 맞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분석할 때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회가 있을 때 주저앉지 않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예, 하기도 예. 했죠. 그러니까 출마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도전하는 분이기 예. 때문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출마하지 않고 불출마를 결심해서 이 입장문을 냈다라고 하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가 한 그럼요. 문구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 문구는 없는 거 보니까 출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옹호할 분이 아닌데 그렇죠? 두 분 굉장히 뭐 이렇게 안 티격태격했잖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또 방송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오히려 두둔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지만 또 다른 더 큰 적을 만나면은 이제 그럼요. 예, 동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겪은 경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경험과 같은 경험? 네, 기시감이 있는 거죠. 예측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그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랑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놓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갈등과 요소는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걸 풀어나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핵관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대표가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을요? 그분께서. 예. 윤 대통령이요? 예.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 나한테 이런 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그냥 그냥 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 얘기 들었어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이 다시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들어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제 뭐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 그 아픔을 같이 아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외교장관이 희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언짢아 했다고 들었다. 그냥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부동산 뭐 투기 의혹 뭐 일부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돌고 있는 약간 지라시성 정보에는 무슨 뭐 기금속 큰 뭐 그걸 갖고 들어오다가 뭐 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짜증을 내고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싫었다 이런 취지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전했어요. 뭐 이준석 대표의 말도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저 얘기만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맞다는 전제를 깔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님과 이 나경원 의원 사이에는 40년 인연이 있었고 또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실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전통시장 같은 데를 가면은 나경원 의원이 우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얄미울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있거든요. 예. 대선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 뭐 장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왜 두 분 사이가 멀어졌는가? 그거는 좀 다른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근거 있으면 아니 뭐 대통령 사모님, 여사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재호 판사하고요? 아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하고요? 나경원 의원 간에 뭐 좋지 않은 뭐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정당의 경선에 대한 자유를 대통령실이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정당법상. 그 나경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당대표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천에 불법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래서 2년 선고를 받았어요. 저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한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민주정당인데 민주정당에서 당원들의 신뢰를 받는 자가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 걸 왜 굳이 저렇게 말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대선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했고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서 정무팀장을 했습니다. 이 정무팀장은 인사 조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의 대한 부분,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그냥 싫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예, 뭐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뭐 그냥 싫기 때문에 장관을 주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정치권 인사를 정무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차관에 갔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됐다. 복지부 장관이 됐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조각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당연히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의 기회에 좀 참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제가 좀 경험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전 대표를 보고 기시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애하다가 실현을 하게 되면은 길거리에 나오는 대중 가사도 자기와 입장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눈물을 흘려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저는 뭐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라는 그는 직무 자체가 전체적인 선거 캠페인의 흐름과 추이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와의 단일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어지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버리고 또 그다음 가출 사건도 있었고 호남에 30% 무조건 다녀올 수도 있고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와 기시감을 가지고 동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무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가출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사진이 하나 좀 좋은 게 있습니다. 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출을 해버린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서 울산에 갔는데 그걸 중재해 주신 분이 저 박수 치려고 하는 분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저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
당시 원내대표였죠. 김기현 의원의 중재로 두 사람이 만나서 소폭도 한 잔씩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교롭게도 오늘 나와서 김기현 의원을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이게 막 얽히고 이제 설키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때 저렇게 세 분이 화뭇한 그런 관계를 보였다가 오늘은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표가 아니 뒤통수는 까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있는 팩트를 말씀드렸던 것이 맞고 사실 뭐 두 번에 걸친 가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가 내부에 풍파가 일어났던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요. 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당시 윤캠프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저 자맹을 가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뭐 가출. 그 가출 사건은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였는데. 예. 당에서 나간 거니까 뭐 굳이 말하면 당출일 텐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갔다 그거는 뭐 본인의 그 항의 표시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저렇게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두 번째로 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건 참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 또 이해가 더 안 된 거는 그때 선대위원장은 물러나는데 당대표는 그냥 유지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분명히 윤석열 후보는 무슨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선대위원장과 함께 그 당대표직도 그냥 던지는 게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쪽만. 그러면 결국 당대표로 남아가지고 뭐 뒤에서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잘 봉합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대선에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디였냐? 제 생각에는 그 대선 일주일 전이었나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어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뭐 100% 확신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준석 대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슴을 0.7 몇 프로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 뭐 윤핵관이나 김기현 당권 후보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일은 다 이루어졌고 역사는 이루어졌고 여기에 있어서 뭐 가정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굳이 여당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했던 세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은 많이 갈렸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동병상련,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공세 모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화목하게 보였던, 훈훈해 보였던 저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렸는데 김기현 의원의 윤핵관들 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당대표로 사실상 윤심을 얻은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저 한 장의 사진 아니었던가요?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해를 중재해줬던 거? 그렇죠. 두 번이나 김기현 대표가 나섰죠. 원내대표 자리를 입장에서 나섰죠. 저 화해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중재해주면서 윤 대통령 마음에 김기현 의원이 쏙 들었던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저 때만 해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원내대표직에만 충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당대표 나올 거랑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너무 본인 정치 안 하고 정말 관리형 원내대표 역할만 하는구나 대선에서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할 때도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예.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좀 인지도도 올리고 자기 예. 정치를 하지 그러셨어요. 라는 평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갈 거를 계획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저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지는 예. 않고요. 이 당시에 윤 대통령과 그 당시 후보죠. 윤석열 후보자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작고 약간 큰 마찰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 회의 안에서 중재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아시겠지만 뭐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는 자리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많이 중재를 해서 그걸 완화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뭐 겨냥을 해서 저격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 당시에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한번 위기를 겪을 당시가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돌 때였습니다. 당출. 예. 그렇죠. 당출. 가출이 아니라 당출. 그 예. 이야기들은 사실은 대선 중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는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 크게 앞섭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약간 이제 비슷하고요. 뭐 후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그러나 전체 국민 응답자로 보면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유한나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예. 자,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나섰나요? 근데 네, 오늘 방송사들이 많이 불러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오늘도 뭐 하나 터트리긴 터트렸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외교장관 네, 그 점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또 조금 있다가 SNS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상희 교수님의 말을 또 반박을 하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뭐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영광이겠지만. 싸워서 득대지는 아니 않을 제가 것 같아요.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알겠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을 약간 동병상련이다라고 위로하면서 이분은 나갈 기회만 있으면 나가는 분이니까 분명히 나갈 거다. 약간 네. 이제 측면 지원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뒤통수 얘기도 하면서 아마 저격하는 행보를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 재개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한번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았으니 이 정부 내내 재개하는 건 불가능할 거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제기를 모색을 하겠죠. 예. 오늘 인터뷰에서도 핵심적인 얘기는 본인이 만약에 추가 징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 벌써 출마해서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장이 섰는데 그 장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세게 토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책을 썼었죠, 맞아요. 예, 책을 다 썼는데 아직 언제 출간할지 뭐 책 제목까지 다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선거용 혹은 전당대회 때 뭐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준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준석의 정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하나의 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경원을 돕고 뭐 이런 건 아닐 것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이준석의 본심은 뭐냐 이거를 좀 잘 추적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면 핵심은 보수정당의 혁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가 본인을 필두로 해서 혁신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소위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을 만나면서 꺾이고 있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를 본인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난 1년간 여당의 상황을 보면 오로지 권력 투쟁밖에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구룡마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 특히 왔어요 이미. 왔어요. 경제 위기는 왔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이런 게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합니다. 이 경쟁만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국민들이 무슨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정당을 믿고 뭘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한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정책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 정책도 없지. 금융 정책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장 기자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이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반박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 이게 일종의 46cm의 전쟁에 휩쓸려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예.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거리 거리가 46cm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느냐 이 지금 측근 정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당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굳이 반론을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 뭐 저도 따지면 윤핵관이겠죠. 뭐 윤핵관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당선의 계기가 뭐냐, 이거는 일종의 국가적 정상화였습니다. 국가의 정상화. 예.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 정당의 통합에 대한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보수 통합에 대한 부분을 방점을 사실 찍었죠. 그런 것이 이것이 일종의 전체적인 보수 진영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 이래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정 중에 있다? 빌드업의 예. 과정인데 여기서는 엔진이 필요하죠. 가장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애매한 학습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애매한 학습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 대선 과정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상당히 불협화음, 상당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집권 초반기에 개혁 프레임을 걸고 여기에 빌드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용산의 생각이 아니겠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하더라도 빌드업을 하고 완성을 시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빌드업이 되면 엔진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한 가속도가 저 붙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좀 시끄럽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일이 다 끝나겠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상희 교수께서 윤석열 정부의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